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해주 강사 남민수입니다. 1장 전기설비 기술 기준 문제풀이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죠. 저압의 종별에서 교류 600V는 무엇으로 분류되는가? 제가 뭐라 했죠? 오직 뭐만 먹는다? 교천 치킨만 먹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류 1000V 이하, 징유 1500V 이하. 그렇기 때문에 600V는 당연히 교류 저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관등회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뭘 기억하라 했죠? 안방 기억하라 했잖아요. 자, 반정등용 안정기로부터 방정관까지, 자, 안정기로부터 방정관까지 안방 기억을 하시면은 제가 문제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지시를 하는 고수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급전소죠. 그냥 급전이 뭐라 했어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급전이 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이게 아니지. 뭘 공급한다. 무엇을? 전력을. 공급한다. 뭐 말이 이상하네. 다시 전력을 공급한다. 그래서 전력계통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 조작을 하는 곳,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하는 거, 조작하는 걸 말한다.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나온 거죠. 전력계통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는 곳, 급전소. 요거는 뭐 쉽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필풀이 나왔네요. 리필풀리 직류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필 성분의 실어값이 몇 % 이하? 10% 이하. 자,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한 수영장소의 인입구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영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안내는 안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2장 전설로 파트 때 이게 나옵니다. 그때 가면은 이 문제는요 엄청 쉬워요. 당연한 소리라서 우리가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왜?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 이게 뭐 건물이에요. 뭐 건물. 이 건물이야. 그래서 건물에서 건물로 이렇게 바로 가는 애가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한다? 연접 인입선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이런 게 있구나. 미리 예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6번입니다. 전기철도용 변전소로부터 다른 전기철도용 변전소 또는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을 제가 뭐라 했어요? 전기철도용 급전선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전기철도용 급전선과 전기철도용 급전선 로랑 뭔 차이죠? 이 로가 붙으면 뭐 어떤 차이예요? 로가 붙으면은요 전기철도용 급전선에서 뭐 이를 지지하거나 또는 수용하는 시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설 물 그러니까 얘도 포함하고 여기에다가 뭐까지 추가해서 얘네들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뭐 시설물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싸그리 다 포함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급전솔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 안에 포함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뭘 생각한다? 로가 붙으면 이런 일이 발생해. 뭐라고요? 로가 붙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로가 붙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여기서 묻는 거는요 2번인 거죠.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다음 전솔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솔로에 대한 정의가 나온 거죠. 전선로. 자, 이건 뭐 설명을 안 해드렸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전선이고요. 여기에다 뭐가 들어간 거예요? 로가 들어간 거죠. 그럼 아까랑 똑같아. 급전, 선, 로였잖아요. 급전선, 로였잖아. 그러니까 로가 붙으면 뭐라 했어요? 로가 붙으면 이 뜻이 뭐라 했어? 전선에다가 얘에다가 이를 지지하는 수용물. 이거에 들어간다 했죠. 볼게요. 자,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곳. 전기 사용단소 상호간의 전선. 요까지가 그냥 전선인데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 얘가 로라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된다? 전설, 로가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제2차 접근 상태 뭐라 했어요?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 거리가 몇 미터? 3미터, 3미터 미만.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9번입니다. 조상 설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알맞은 것은 자 여러분들 뭐 이거 저 안 가르쳐 줬는데요.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안 가르쳐 줘도 알아야 되잖아. 왜? 여러분들 전력공학 가지고 공부 잘 하셨잖아. 조상 설비 뭐예요? 무효분을 조절해 가지고 무효 전력을 조절하는 친구죠. 그래서 무효 전력을 조절하는 전기 기계 기구를 말한다. 이거 상식적인 거죠. 전기를 열심히 하셨으면. 자, 10번 지중관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중관로. 뭐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뭐라고 설명을 해드리나 지중관로가 나온다. 그러면은 제일 긴 게 답입니다. 뭐라고? 제일 긴 거. 제일 긴 게 뭐예요? 4번이잖아. 읽어볼까요? 자,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 전선로, 지중감성류 케이블 선로, 지중에 시설할 수 있는 수관, 가스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이거 정의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두시면 좋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이상 뭘 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게 최대 길이다. 그래서 지중관로 나면 제일 긴 거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11번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접속설비랑 쭈루룩 읽어봐요. 맞는 거 한번 읽어봐. 개통연계 읽어보세요. 단독운전 뭐 읽어보세요. 단독운전은 말 그대로 뭐 잠깐 첨언을 해드리자면은 태양광 발전이죠. 여러분들 집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한전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직접 자가 발전이라는 거지. 자, 2번 시험에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장난 안 칩니다. 시험에서 시험 출제에 뭐가 제일 좋아요? 숫자 바꾸는 거 숫자. 제 1차 접근 상태랑 3m면 3m면은 뭐예요? 2차잖아요. 이런 걸로 등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자, 다음 중 감전에 대한 고장 보호가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제가 뭐 안내를 안 해드렸지만 자, 감전에 대해서요. 기본 보호가 있어요. 기본 보호는 정상 상태일 때, 정상 상태. 감전에 대한 고장 보호. 고장 보호니까 비정상일 때, 사고가 났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고장 보호가 아닌 것은. 고장 전류가 흘렀네. 그럼 다 고장 보호겠네. 1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고 넘어간다. 자, 전선의 식별에 따른 색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제 이거 설명을 다 해드렸죠. 갈비지파, 비 뭐라 했어? 블랙, 흑, 지, 그레이, 회색 해드렸고, 중성선은 파란색. 그리고 마지막 보호도체 접지는 뭐예요? 땅에 닿는 거네. 땅이 이런 거잖아. 푸른 초원과 노란색 민들레. 그래, 녹. 이것만 기억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는 문제입니다. 4번. 14번입니다. 저압 절연 전선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 KS 적합한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 3번 450, 750 알루미늄 절연 전선. 그래서 요거는 자 밑에 볼게요. 밑에 보시면은 저압 절연 전선이라고 요거는 이제 KC에 나와 있어요. KC.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저압 절연 전선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좀 익혀만 주시면 된다. 근데 기사 실기 가시면은 요거 자체를 쓰라는 문제도 있어요. 여기 딱 보면 아시겠지만 3번이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 요건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입니다. 저압 케이블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연필 케이블, 클로로플의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요 세 개는 저압 케이블이고 콤바인 덕트 케이블은 저압 케이블이 아니다. 종류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요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저는요. 뭐 지금 이거를 달달 외울 이유가 없어. 앞에 문제 볼까요? 똑같은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워요. 그래서 내가 안내를 안 드린 이유도 있어요. 얘네들이 막 빈출되는 건 아니야. 빈출되는 건 아닌데 가끔 출제가 돼. 이미 기출 문제죠. 지금 14번 위에다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책 보시면은 14번, 15번은 예상 문제네. 15번은 예상 문제인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풀어보고 읽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구나. 익숙해질 정도만
하면 되는 문제, 달달 외울 이유가 없는 문제다. 정말 많이 나오면 달달 외우라겠죠. 자, 만기법 소개해드리고. 근데 그러진 않다라는 거지.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접속 방법이 잘못된 것은? 자, 이것도 설명을 해드렸죠.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과 동을 사용하는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 부분에 정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3번 바로 갈게요. 절연 전선 상호간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 부분을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해야지. 4번 나전선 상호간의 접속인 경우에는 전선의 세기를 몇 퍼센트? 20% 이상, 80%까지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돼. 감소는 되되 그래도 80 정도는 유지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하게 명시를 해드렸고 나머지 선지들이 확실하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선지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 2번이 왜 틀리냐면은 자,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힘들어.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얘네들이 문제를 낼 때 숫자 가지고 장난치겠지. 이상, 미만. 그럼 선지를 봤을 때 뭘로 장난 많이 치겠어요? 이거 20% 또는 요거. 요렇게 장난을 많이 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모든 답이 막 숫자가 답이고 뭐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눈치껏 여러분 모르는 문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소거해보고 남은 게 어떤 줄글이 있고요. 근데 막 숫자야. 나머지 하나. 그러면 숫자가 아닐 확률이 많겠죠. 만약에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맞는 걸 골라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숫자보다는 그냥 줄글이 맞을 확률이 높겠지.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인 거죠. 그 찍을 때. 네. 자, 17번입니다. 2개 이상을 병렬로 사용한다.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인 경우에 자, 이것도 설명을 해드렸죠. 50 스퀘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전로의 절연 원칙에 따라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해야 되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념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런데 저는 뭘 설명해줬어요? 뭘 설명했어요? 기억 안 나요? 절연을 안 해도 되는 거 이렇게 설명했죠. 절연을.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했어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절연을 안 해도 되는 거. 절연을 안 해도 되는 거. 1번 뭐라 했어요? 접지공사에 접지점. 맞아요? 자, 두 번째. 시험용 변압기. 세 번째. 자, 멍 때리면 안 되고 뭐 전기로 뭐 전해줘. 그리고 전기 욕기, 뭐 전기 보일러, 전기 들어가는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은 절연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예외가 있었죠. 전기 다리미. 자, 이런 거는 절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절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절연을 해야 되는 걸 묻죠. 절연을 해야 되는 거. 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 자, 전로의 접지공사의 접지점이라고 됐죠. 그러면 얘는 절연 안 해도 되네. 계기형 변성이 2차 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접지점을 묻고 있어요. 1번 경우죠. 그러면 얘는 절연을 안 해도 되잖아요. 4번 시험용 변압기. 절연 안 해도 되네.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절연해야 되는 거겠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19번입니다. 또 나왔네. 대지로부터 절연을 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하여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전기로 답이 됩니다. 20번입니다. 사용 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렵다. 우리가 그런 거지. 절연장을 측정하려고 했는데 정전을 시켜야 되는데 정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정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우리가 뭐 한다 했어요? 누설전류 측정한다 했죠. 그래서 누설전류가 1mA 이하이면 절연이 잘 되었구나. 왜? 누설전류가 작으니까. 절연장이 크구나. 절연장 크면 누설전류 안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21번이죠. 절연장 측정 시 SELV 및 PLV 계통은 DC 250V 시험 자료에서 몇 메가옴? 0.5메가, 0.5메가. 해줬죠? 곱하기 여기는 곱하기 1. 이렇게 기억을 해라.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최대 사용 전압이 22,900V 3상 4선식 중성전
다중접지. 뭐라고요? 다중접지. 중성점 다중접지.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내력 시험은 얼마인가? 자, 이게 뭐예요? 뭐랬어요? 자, 이게 제가 대학교 때부터 대학교 교수님이었나? 제가 같이 공부한 친구가 있어요. 걔랑 만들어낸 방법인데 걔가 지금 아직도 기억해. 그 친구도 아직도 기억하는 암기법입니다. 뭐라고요? 다구리. 자, 여러분들 다중접지 나오잖아요. 그럼 뭘 곱해라? 구리. 0.92를 곱해라. 자, 다중접지 0.92. 22,900에 0.92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번이 나오죠. 또 나왔어. 제가 다구리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자, 22.9kV 3상 4선식 또 다중접지 방식이야. 다중접지. 그래서 절연 내력 시험을 측정을 할 거예요. 근데 직류지. 직류는 몇 배? 2배. 그럼 22,900 똑같아. 아까랑. 뭘 해줘라? 0.92 다구리니까. 여기에다 뭘 해줘야? 직류니까 2를 해줘야 되는 거야. 끝입니다. 24번. 자, 최대 사용 전압이. 자, 우리가 절연 내력 시험을 할 때 최대 사용 전압에다가 배수를 곱해준다 했습니다. 자, 7,000V래요. 그럼 몇 배를 해줘야 돼? 몇 배를 해줘야 돼? 애매하지?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7,000V 이하입니다. 이하. 그래서 1.25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25를 해줘야 된다. 1.25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7,000에다가 1.25를 해주시면은 1,500이 나옵니다. 25번. 자, 발전기, 전동기, 조성기, 기타, 회전기. 자, 회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시험에 잘 나온다고. 권선간, 대지간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시험 전압을 측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다가 가해줘야 된다는 거죠. 측정이 아니라. 권선과 대지간에. 자, 요 태양 문제죠.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에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 경우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험 전압을 인가해야 되는가? 단 연속해서 몇 분간? 10분간 가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몇 배? 이거 외워야죠. 1.5배 또는 1배. 직류 1.5, 교류 1배.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27번.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이것도 뭐 제가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자,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 아닌 건 개통 접지다. 그 다음 28번입니다. 접지 시스템의 구성에서 접지극은 무엇을 사용하여 주접지 단자에 연결을 해야 되는가? 자,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주접지 단자, 접지 단자라고 표현을 했나? 제가 어쨌든 이러한 주접지 단자가 있죠. 그리고 여기 여러 보호 도체를 통해서 여러 정기적인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땅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었어요? 접지극이 있었잖아. 접지극. 문제에서 뭐라 했어? 얘랑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 얘 이름이 뭐냐고? 얘 이름이 뭐야? 접지 도체잖아. 그래서 접지 도체. 답이 됩니다. 29번.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하여야 되는 경우 접지극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도 실제 이제 기출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기출이 되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 조항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극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해야 된다. 자, 이게 왜 나왔냐면, 자, 읽어봅시다. 쭉 읽어보면은 이런 게 항상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항상 뭘 공부하다 보면 예외가 있잖아. 답안, 강화 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문제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강화 콘크리트가 나온다고. 강화 콘크리트. 이거 제외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접지극 매설할 때 몇 미터 넣으라 했어? 몇 미터 넣으라 했어? 몇 미터 넣으라 했어? 다 보이네. 0.75m.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 이거 틀리면 찾아갑니다. 31번. 접지극을 시설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접지극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괴기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좋아. 다 좋아. 수도가 아니고 물을 흐르는 건데 뭘 접지극. 열받습니다.
이게 뭐라 했어요? 수, 삼, 철. 이 기억나요? 이 수가 뭐였는데? 수도관 접지극, 삼옴이라며. 쓰네. 써요.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도관 접지극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31번 모르겠다. 32번 가자마자 이거 문제 보면 수도관 접지하네 알고 다시 돌아가서 2번 찍었어야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보세요. 31번, 32번 같이 문제가 나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서. 그럼 여기서 힌트를 준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2번 찍으셔야겠죠. 어쨌건. 자, 제가 이 수도관 접지는 뭐라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3옴 이하예요. 근데 예외가 있다 했지. 예외가 뭐라 했어요? 만약 이런 말이 나옵니다. 5m를 넘는다면 5m를 넘는다면 그러니까 초과죠. 정확하게는 5m를 초과한다면 몇 옴? 2옴 이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는 뭐 이게 2옴 이하죠. 뭐 적어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건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금속재 수도관로의 접지공사,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이다. 1번, 2번, 3번 수치를 한번 적어봐라. 접지성과 금속재 수도관 접속은 안찌름, 요거는 좀 기억해 주자. 75입니다. 둘 다 75예요. 둘 다 75가 무슨 말이냐면 안찌름 75mm 이상이 금속재 수도관의 부분 또는 1호 분기한 또 안찌름 75mm 미만인. 차이는 뭐다? 이상이고요. 미만입니다. 근데 둘 다 75예요. 요건 좀 기억해 주세요. 75예요. 자, 그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의 부분에서 할 것. 5m 이내면 3옴이겠지. 다만 금속재 수도관로와 대지 간의 전기 저항값이 몇 옴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 거리를 5m를 넘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뭐 5m를 넘을 수 있다. 2옴이라는 것이.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33번입니다. 아,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에서 매설된 금속재 수도관로는 각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죠. 자, 안찌름 75mm 이상이고 전기저항값이 3옴 이하다. 맞는 말이죠. 3옴 이하다. 전기저항값이 2옴 이하이다. 이것도 가능해요. 뭐 몇 미터인지 안 나왔으니까. 자, 근데 잘 보시면은요. 3번, 4번이에요. 자,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따지면 자, 안찌름 75mm 맞아요. 여기도 안찌름 75mm에서 분기한 안찌름 50mm죠. 여기서 안찌름 75mm에서 분기한 안찌름 35mm죠. 앞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미만이라 했잖아. 둘 다 미만이잖아. 그게 맞는 거야, 앞에는. 근데 제가 이것만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죠. 길이가 몇 미터? 6m. 6m면 5보다 크죠. 그럼 몇 옴 해야 돼? 2옴이어야 돼. 근데 3옴이죠. 틀렸다고. 여기는 5m 이내니까 3옴 오케이.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34번. 자, 이것도 설명해 드렸죠. 답은 뭐다? 큰 고장전류가 구리 소재의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뭐라고요? 6이라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큰 고장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큰 고장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네. 흐르지 않는다고 했죠. 흐르지 않는 경우는 구리가 6제곱밀리미터다. 아시겠죠? 35번입니다. 자, 22.9kV 다중접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 중성점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연동 접지선의 굵기는 최소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인가? 단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요, 문제를 좀 끝까지 안 읽게 돼요. 왜? 답이 바로 보입니다. 나오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물론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꼼꼼하게 읽어야 돼. 항상 문제라는 건 뭐가 있어요? 항상 함정도 있고 발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법 같은 경우는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딱 보면 나오는 게 많아요. 푸시다 보면. 자, 이것도 뭐 전형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제가 앞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 우리가 뭐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차 측을 접지를 해. 2차 측을 접지를 한단 말이에요. 왜 접지를 해요? 1차가 일반적으로 특고압 고압이고 2차가 저압이야. 그럼 저압에다가 접지를 해야 왜?
얘네들이 혼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고압이랑 저압이랑 만나면은 어떻게 돼? 이 고압이 유기가 되잖아요, 여기. 그러면 안 좋아지겠죠, 상황에. 그래서 접지를 해주는 건데, 접지를 해줄 때 이 접지 도체의 이제 굵기가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언제를 얘기하냐면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할까요? 특고 저압일 때. 뭐,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가 특고일 때, 여기가 저압일 때. 이때는 16 제곱밀리미터. 이 정도의 굵기를 써야 돼요. 특고와 1차가 특고, 2차가 저압일 때.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 1. 자, 1차가 고압이고 2차가 저압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특고가 아니라 고압일 때. 이때는 고압이니까 조금 괜찮다라는 거야. 그래서 굵기를요, 6mm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밀리미터. 또 예외 2가 있어요. 예외 2. 자, 특고압인데 22.9야. 22.9.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전 계통에서 쓰는 22.9. 항상 얘는 예외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얘 저. 요 경우에도 6이에요. 그래서 요 두 경우만 제외하고 전부 다 16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자, 7kV 이하의 전류 6,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정소 6이라고 되어 있죠. 7kV 이하는 뭐예요? 고압이잖아, 고압. 자, 그리고 25kV 이하면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 229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6이다. 나머지는 다 16이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22.9잖아. 그냥 6이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36번입니다. 이것도 뭐 설명을 해드렸죠. 이동하여, 포인트가 뭐라 했어요? 이동이라 했어.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자, 이동 봅니다. 외암의 특과 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중성점 접지도체로 다신케이 타이어, 차폐 또는 기타 금속재를 할 경우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뭐다? 10제곱밀리미터다. 그래서 특과, 포인트가 특과, 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및 중성점용 접지도체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이 부분을 얘기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37번입니다. 자, 이것도 조금 기억을 합시다. 보도체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게 종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막 자주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쭉 보고 뭐 이런 것들 다 되겠구나. 근데 가요성 금속 전성화 이런 건 안 되겠네.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다. 38번 보도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쭉 보시면은 나머지는 보도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규정상 나와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렇구나.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는 안 되겠네. 자, 보도체 시설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면 당연한 소리가 많아요. 보도체를 접속하는 나사는 다른 목적으로 겸용해서는 안 되겠죠. 보도체 개폐 장치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기 장비의 노출 도중보다 다른 기기를 위한 보도체 분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자, 근데 요거는 실제 아마 이게 기출된 건 아닐 겁니다. 기출된 건 아니고 예상 문제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 건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는 좀 시험에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접속부는 이건 보호 도체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자, 납땜을 할 때 접속부는 반드시 납땜을 해야 된다. 틀립니다. 납땜을 하면 안 됩니다. 납땜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접속부는 납땜으로 접속해서는 안 된다. 납땜 안 된다. 자, 요건 좀 기억하고 갈게요. 40번입니다. 선도체 단면적이 16제곱밀리미터인 경우, 보호도체야, 선도체, 재질이 뭐 할 때? 같을 때. 이게 포인트죠. 같을 때. 웬만하면 같게 나올 겁니다. 같지 않으면 개수가 주어질 거야. 보호도체 단면적을 묻고 있죠. 그러면 같은 경우. 자, 16제곱밀리미터, 16제곱밀리미터 이하. 뭐라고요? 같게 한다고. 그러니까 16을 그대로 갖다 쓴다는 거지. 그래서 16이 답이 된다. 이 S라는 말이 얘랑 같게 하잖아요. 선도체 단면적과 같게. 선도체가 얼마예요? 16이잖아. 41번입니다. 전기 설비 정상 운전 상태에서 보도체를 10mA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를 때 보도체가 하나인 경우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알루미늄 선으로 보강해야 되는가? 이것도 이런 게 있대요. 규정에. 보도체의 단면적 보강.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전기 설비의 정상 운전 상태에서 보세요. 이거 그대로
KC에 있거든요.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답은 뭐다? 알루미늄이죠. 지금 알루미늄이고 보도체가 하나라고 했죠. 하나인 경우니까 뭐가 된다? 16이 된다.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42번입니다. 보도체와 중성선의 겸용선은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이것도 자, 이것도 실기에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보호도체를 PE라고 합니다. PE. 뭐의 약자냐? 자, protective. 영어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protective. protective의 earthing. conduct. 자, 그래서 이 protective 형용사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놈입니다. 얘가 뭐예요? 명사죠. 자, 어쨌든 뭐다? 보호하는. 이 earthing이라고 하는 거, earth가 뭐예요? 지구죠. 지구가 땅이에요. 땅에다가 접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 접지한다는 뜻이에요. 보호하는 접지 도체. 야, 뭐예요? 보호도체라는 거지. 보호도체. 자, 그러면은 보호도체가 P이고 여기에다가 뭘 넣었다? 중성선 N을 넣었다는 거지. N이 뭐야? 뉴트럴 라인. 중성선이다. 그래서 뭐가 된다? PN 1번이 답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네, 43번입니다. 겸용도체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겸용도체는 고정된 전기설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번 단면적 구리 10제곱밀리미터 또는 알루미늄 16mm 이상. 다 맞는 말입니다. 폭발성 분위기 있는 장소는 보호도체를 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인데 3번이 틀렸어요. 중성선과 보호도체, 겸용도체는 전기설비의 전원측이 아니라 부하측이다. 그래서 이것도 뭐 책에 나와 있는 거죠. 법에. 이 정도도 그냥 인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막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 막 빈출되지는 않고 나올 수는 있지.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막 외워야겠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접지 시스템에 주접지 단자를 설치하고 연결해야 할 도체로 잘못된 것에 그래서 뭐 등전이 본딩 도체, 접지 도체, 기능성 접지 도체 이런 거 보세요. 도체로 잘못된 거라고 했는데 이게 혼자 극이야. 4번이 답이겠지. 이런 것들도 다 주는 문제입니다. 몰라도 풀 수 있죠. 45번. 저압 수용과 인입구에 설치하는 접지 도체는 단면적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여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압 수용과 인입구에 설치하는 접지 도체는 6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으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압 수용과 인입구에 설치하는 접지 도체는 6제곱밀리미터다. 46번. 저압 수용 장소에서 개통 접지 TNCS 접지 방식으로 덧지 공사 시 중형성 겸용 보호도체를 구리로 사용할 경우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인가? 여기 볼게요. 지금 저압 수용 장소죠. 뭘 쓴다고? TNCS 방식을 쓴다. 그랬을 때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의 경우에는 뭘 쓴다고 했죠? 구리를 쓴다 했죠. 그래서 단면적이 구리다.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이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고 갑니다. 제가 설명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법을 다 못 내어요, 어차피. 저도 다 외우겠어요? 못 내어요, 저도. 너무 많아요.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시간 지나면 또 수치도 까먹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못하니까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 위주로. 자,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저압 본척 시에 저압전로의 대지 전압을 150V 넘는 경우로서 1초를 넘고 2초 이내에 자동 차단 장치가 되어 있는 고압전로의 일선 지락 전류가 30A다. 물어본 게 뭐예요? 중성점, 변압기 중성점 접지죠. 이거 무조건 시험에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중성점. 접지죠. 자, 어떻게 외워라? 1초 이내. 2초 이내 이렇게 외워라 했죠. 그 전에 위에 일반적인 경우 적고, 자, 일반적인 경우 별말 없을 경우 그리고 1초 이내 2초 이내 일반적인 경우는 자 150 나누기 ig였지. 1초 이내는 뭐야? 곱해서 600 1 곱하기 뭐가 600이야? 600이잖아. 600 ig 2초 이내 곱해서
600, 못 곱하면 300 곱하면 300IH라는 거죠. 요것만 하시면 끝이 난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지금 1초 넘고 오니까 2초 이내라 2초. 그럼 뭘 써야 돼요? 얘를 써야 되겠네. 문제에서 30A IH. 여기 30 넣어주면 10이네. 답은 1번이다. 이 뭐 계산 문제도 아니지 사실. 48번이다.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필해설비 및 통신설비 등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포인트는 뭐야? 낙뢰 등 과전압으로부터 이상전압, 전기 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야 되는 거. 이상전압, 서지 분류기, 서지 보호장치. 그러니까 서지라는 게 이러한 이상전압을 뜻하는 거야. 얘를 어떻게 준다? 막아주는 장치다. 서지 보호장치.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건축물 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금속재 배관의 보호 등전이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사실 이게 실기에서 출제가 되었던 내용인데 이제 필기로 바꾼 듯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 전단이 아니라 후단이야. 여기 보시면은 전단이 아니라 후단이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문제다. 자, 보호 등전이 도체로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했어요. 단면적은 얼마인가? 보호 등전이 도체로 알루미늄을 사용하면 16이다.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조 등전이 본딩에서 도체가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을 경우 본딩 도체로 사용한 구리선은 단면적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인가? 그래서 보호 등전이 도체가 나와 있고요.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다. 그래서 구리선은 단면적 제곱밀리미터 4제곱밀리미터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것도 전원선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에서 다음의 경우 국부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호간격 2.5라고요. 요거는 그냥 계속 이런 문제가 연달아 나오는데 이게 사실 그냥 쭉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된다. 모든 걸 다 기억할 수가 없다. 부담 갖지 마라. 일단 제가 강조드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53번입니다. 외부 필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이러한 것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집이 있고요. 제가 땅이라고 해볼까요? 땅이 이렇게 있어. 그럼 뭐라 했어? 여기 있는 게 수레부라 했지, 수레부. 그럼 수레부에서 이게 뭐래요? 내려가는 선. 우리가 가격 인하할 때 그 인하입니다. 내려가는 선. 인하 도선이죠. 여기에 뭐가 있다? 접지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닌 건 뭐예요? 서지 보호 장치라는 거죠. 외부 필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돌침. 수평도체, 메쉬도체. 이게 뭐예요? 메쉬가 뭐예요? 축구선수 메쉬는 숫돌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했죠. 메쉬, 수. 그래서 메쉬도체, 수평도체, 돌침.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메쉬는 숫돌이다. 이렇게 하지. 메수돌. 그래서 메쉬도체, 수평도체, 돌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수레부 시스템이다. 맞죠? 55번. 건축물이나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는 필해 시스템에서 가연성의 벽과 이격거리를 할 경우 인하도선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인가?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는 필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건축물과 필해 시스템이 분리가 되어야지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돼. 근데 벽이 가연성 제외야. 이러면 안 좋겠죠. 왜? 탈 수가 있잖아, 가연성은. 근데 불가피하게 이 벽과 이격을 못 해요. 이격을 못 해. 그러면은 굵기라도 굵게 해줘야 돼. 어느 만큼? 100만큼. 근데 이격이 가능하다면 0.1m 이상 이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0.1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외부 필해 시스템의 접지극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제가 접지극 종류 설명을 해드렸죠. A형과 B형이 있어요. A형은 수평 또는 수직 접지극, B형은 한상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 그래서 제가 B형이 더 안전하다라고까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보시면은 수평, 수직, 환상도체는 맞는데 보호도체 접지극 이런 말은 없다라는 거죠. 자, 57번 외부 필해 시스템 접지극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표면에서 몇 미터? 0.75 맞습니다. 대지정을 높거나 전자통신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환상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으로 해야 된다. 이게 B형인 거죠. 그래서 대지정이 높거나 전자통신 시스템이 많다는 거 위험한 지역이니까 B와 같이
우리가 안전한 비형 접지극을 써야 된다. 자, 접지극의 재료는 대지, 환경오염 및 부식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환상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은 B형이라 했잖아. 그래서 틀린 겁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58번. 외부 피레 시스템의 건축물, 구조물에 접속된 금속재, 설비, 등전이본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이것만 보고 가면 답만 봅니다. 등전이 본딩 도체는 주접지극이 아니라 어디? 등전이 본딩 바에 이렇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등전이 본딩 도체는 등전이 본딩 바에 접속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말고 제가 좀 강조해 드린 거 위주로 처음에는 학습을 해주시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